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강법 개정으로 전북권 광역전철망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경제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광역전철망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인입선은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각각 반영돼야 합니다. 40여 개의 클럽이 활동하는 군산시 테니스협회가 넉 달이 넘도록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협회장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지고 동호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스포츠 윤리센터에 제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철도 국가계획은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익산의 철도 현안인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건설은 이들 계획과 연관되는데요. 대강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도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후속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역이 중심축인 전북권 광역정철망 구축, 1단계인 동서축은 새만금 공항역에서 전주역을 잇는 62.3km, 2단계인 남북축은 논산역에서 정읍역을 잇는 81km로 구상됐습니다. 당초 용역에서 추산된 사업비는 1,500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2,400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단계 확장이 추진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은 이곳을 포함해 동익산역부터 완주 산업단지까지 12.2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하는 겁니다. 식품산업의 철도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산 사업비는 5,543억 원입니다. 대광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우선적인 관건은 정부계획 반영 여부.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겨야 합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은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이들 정부계획은 올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정부 설득 작업 등 후속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대광법 개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5개년 계획에 또 반영되어야 하고 에타 통과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채택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의지라든가 그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 정부의 경제성 평가 관문도 넘어서야 합니다. 익산시가 수년 전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이들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그런 것이 되면 예타를 또 해야 돼. 그 입장에서는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어도 정부계획 반영과 경제성 평가 관문을 넘어서야 할 익산의 철도 사업들. 후속 대응을 통해 과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항을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은 최근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군산항 기본계획 반영을 군산해수청에 요청했습니다. 조합 측이 요청한 위치는 6만여 제곱미터의 중량물 야적장과 인접한 75번 선석과 76번 선석 등 부두 개발 예정지입니다. 군장 신항만도 자파부도 2개 선석을 해양풍력 전용 부두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군산해수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구축될 경우 해상풍력 기자재가 항만을 통해 반출입이 가능해져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기후로 도내 배과수원에서 냉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이상기후로 개화가 사흘가량 빨라진 가운데 지난 5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는 현재까지 배과수원의 30%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농가들은 40에서 많게는 70%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과일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형 로펌에 수십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이 지난 2021년부터 로펌에 지급한 예산은 확인된 금액만 18억 원입니다. 김제시가 9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7억여 원은 소송 착수금이나 법률 자문료, 2억 원은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군산시는 7억 2천만 원을, 부안군은 1억여 원을 대형 로펌에 지급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9조 6천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에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과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수소상용차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의 4개 바이오 산업 공모에 선정돼 27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선정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K바이오 헬스, 농림축산부의 수직농장 세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엔진, 부처합동의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등입니다. K바이오 헬스는 병원과 연계의 기술을 상용화하고 수직농장 세계화는 농촌 유휴시설로 수직농장 모델을 개발합니다. 또 지역혁신 엔진은 전북연구개발특군의 첨단 바이오 기업을 지원, 시군구 연구 육성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익산시가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가동합니다. 전문가 포럼은 지역 산업 연구개발과 지역 농업, 농촌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교수, 민간 부문 전문가 등 44명과 익산시 23개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분과별 회의를 4회 이상 추진하고 신규 국가사업 10개 이상을 발굴해 오는 2027년부터 예산 반영을 목표로 대응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후보자 8명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향자 전 의원 등 8명입니다. 이들은 TV토론회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으로 압축됩니다. 40여 개의 클럽이 활동하는 군산시 테니스협회가 넉 달이 넘도록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협회장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지고 동호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소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 테니스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소한 것은 넉 달 사이 모두 2건입니다. 협회장 불법 선거 의혹과 동호인의 권리 침해. 두 사안 모두 지난해 11월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윤리센터에 올라온 협회장 불법 선거 의혹은 당선자 A씨가 전임 회장을 맡을 당시인 지난해 8월부터 2달 사이 신생클럽 10여 곳이 정관을 어기고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것. 군산시 체육회에 명시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승인해주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쳤다고 그것도 선거 바로 직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던데 원래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죠. 더더군다나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어서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권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도 똑같은 이런 문제로 A씨는 군산시 체육회로부터 2달째 협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 비대위는 A씨가 비대위에 참여한 클럽 회원에 대해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500여 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윤리센터에 또 제소했습니다. 전체 동호인 대회 때 19대 협회장 당선자는 물러나라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어요. 상급단체에 민원 제기를 했더니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비대위에서 사과를 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그 소속돼 있는 같은 클럽도 회원들도 전부 다 등록 안 받아주겠다. 제가 볼 때는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동안 클럽 승인은 대의원 총회 없이 이뤄져 왔고 선수 등록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선수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사과와 함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면 받아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60일 이상 협회장 자리가 비고 내부 분쟁이 심하다며 군산시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윤리센터의 심의 결과가 나온 후에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내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장 선출을 놓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군산시 테니스협회. 예꾸준 회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4일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였던 신영대 의원을 지목하며 룸사롱의 관계 팩트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의원이 총선 예비 후보로서 공인에 해당되고 유흥 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며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익산해안 꽃집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익산 신동해안 화원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주민이 대피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등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가 오늘 사범대학 앞에서 세월호 참사 10일주기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창석, 이해봉 등 단원고 교사 2명은 원광대 졸업생으로 세월호가 침몰될 때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희생됐습니다. 원광대 사범대학 앞에는 지난 2015년 추모 식수가 이뤄졌고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과 관련한 논의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개 토론이 보장된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현재 1.5m 낮은 관리 수위의 변경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위원회가 시민단체 측에 상시 해수유통 가능성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대면과 토론 방식으로 해당 건을 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군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와 시 스마트 도시과는 16일 간담회를 열고 방범용 CCTV 지능형 선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방범과 치안 관련 사안을 공유 분석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이현주 위원장 등은 방범용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활용한 군산시 안심기가 서비스 웹시연을 참관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에 도움을 준 유공자 3명을 표창했습니다. 진경여고를 식품산업 분야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식품진흥원, 진경여고 익산교육지원청 등은 오늘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이달 중에 전북자치도교육청에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식품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과 식품산업 인재 양성, 졸업생 취업 연계 등의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게 됩니다. 지난 1971년 개교한 진경여고는
카페 디저트와 조리 제빵 등 식품 분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 더 드림 특례보증 출연금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사업 규모는 125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지원은 온라인 신청으로 개선해 소상공인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경영 환경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여직원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차남준 고창근 의회 부의장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5일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비상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차 부의장은 군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무소속이 됐습니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군 의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 들려 여직원 2명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카 등 특정인들을 의료원에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항소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본인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 6명은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모두 합격됐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6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전문적으로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조사하고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을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군산 농촌 왕진버스가 회원면에서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병원, 스포츠재활연구소, 안경원 등이 참여해 양방진료와 운동처방, 검안과 돋보기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버스를 운영하며 680명의 주민에게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버스는 다음 달 서군산에서도 농촌 주민 등 300명에게 의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 청년 2배 적금 가입자 청년 277명이 만기 적금을 수령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적금 참여자 300명 중 92.3%인 277명이 만기를 채웠습니다. 청년 2배 적금은 매달 10만씩 2년 동안 240만 원을 저축하고 도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만기가 되면 이자를 포함해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1,300명 모집에 14,000여 명이 신청해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익산 수도산 스포츠센터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이 센터는 민간 특례 사업이 적용된 수도산 공원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춰 익산 시민과 유아를 대상으로 수영 강습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익산 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백제 왕궁 일원에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야행은 1400년 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야간 견관 조명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올해 야행은 기존 50여 개 프로그램과 유물문양 타각체험, 사리병 만들기 등 신규 체험 10여 종이 추가됩니다. 익산 야행은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수상 등 국가문화유산 야행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단축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려던 임시회를 사흘간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이 단축된 것은 11월에 열리는 정례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겁니다. 한편 익산시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은 100일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적 소양 증진을 위해 꽃다운 익산시민 플러스 대학 공개 강좌를 총 8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개그맨 이용식과 정의원 의사가 차례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강좌는 익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회연면 행정복지센터는 월평마을 주민들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월평마을 손일구 이장을 비롯한 주민 52명은 정성을 모아 총 1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으며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이재민 지원과 복구비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4도, 익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는 11도에서 2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익산은 토요일부터 비가 내리며 주간 최고 26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군산도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